를 이제 우리가 케라스로 실습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사실 보다 중요한 건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시 떠올려 보시면 결국은 우리가 이 유닛 단위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우리가 만든 이 모델링의 성능을 대폭 개선할 수 있다. 결국 우리가 성능을 대폭 개선하는 것은 로스를 최대한 줄이고요, 그 다음에 예측 성능을 높이는 것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실 건요, 짠, 제가 여기 한번 주제를 적어 보겠습니다. 자, RNN 구조를요 결국은 다층 구조로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적은 수의, 자, 우리가 파라미터는 사실 적은 게 좋아요. 우리가 많으면 계산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적은 수의 파라미터를 통해서, 자, 네, 적은 수의 파라미터를 통해서 어떻게 성능을, 자, 최상의 성능, 우리가 사실은 최상의 성능,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들 이런 딥러닝이라든지 아니면 머신러닝의 가장 핵심 키워드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적은 수의 노력으로 최상의 옵티멀한 성능을 어떻게 끌어낼 것이냐, 이것이 사실은 상당히 우리가 관심사가 되겠죠. 이거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앞서 그래서 우리가 20개 썼을 때보다 유닛을 256개를 썼을 때 어땠습니까? 자, 로스는 적어지고 결국은 프리딕 그 성능이 많이 이제 향상이 됐죠. 자, 이번에는 유닛의 개수를요. 자, 요 지금 제가 요 케라스를 지금 불러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실제로 불러오셔서 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자, 지금 이 예제에서 이제 심플 RNN 그대로 제가 이전 것을 그대로 쓰는데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실습 때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바꾸셔야 할 파라미터는 소위 지금 여기 녹색으로 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구조, 이 케라스에서의 이 텐서의 구조는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이 구조만 아시면 이 파라미터를 어떻게, 근데 이제 사실 여러분들이 이게 각각 파라미터가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알아야 이것을 좋게 조절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뭐 스피커 같은 경우 음악 좋아하시잖아요. 이퀄라이저, 우리가 아주 미세하게, 정말 귀가 좋으신 분들은 미세하게 뭐 하나씩 조정하면 정말 뭐 옵티멀한 소리를 들을 수 있죠, 음악을요. 근데 그것이 힙합에서 다르고요, 클래식 음악에서 다르고, 댄스 음악에서 다릅니다. 여러분들 이퀄라이저가 항상 동일할 수는 없어요. 그죠? 음악 장르마다 다르다. 자, 그러면 그 장르 조절할 때 이퀄라이저 조절하시는 그 전문 음향사 분들은, 예, 그 조절하는 요 버튼이나 요 아주 미세한 이거를 알고 돌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음악에 맞춰서, 예, 최상의 피팅을 하는 거죠. 예, 여러분들도 그래야 AI 전문가가 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이번에는 유닛의 개수를요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 앞서 우리가 던졌던 주제는 뭐였습니까? 적은 수의 파라미터로 성능은 최상으로 만들어 보자. 이것이 우리가 많은 연구자들이 하고 싶어하는 옵티멀한 모델링의 정의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유닛을 우리가 34개 정도, 사실은 20개였는데요. 아까 20개일 때는 로스가 컸는데 34개로, 예, 수는 조금만 했죠. 왜냐하면 아까는 12배 넘게 늘렸잖아요. 그렇지 않고 2배도 아니고 한 1.2배 정도 이렇게 늘리고요. 자, 이번에는 순환 신경망의 클래스, 계층을 여러 개를 한번 쌓아볼 겁니다. 그 소위 이제 다층이 되는 거예요. 자, 한 개 층이 아니라 이 층에 여러 개를 쌓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순환신경망 계층의 출력이요, 다음 순환신경망의 계층으로 이렇게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요 층을 여러 개를 쌓아볼 것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 요 예제처럼 이렇게 구현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은 뭐냐면요, 자, 다음 계층으로 연결되는 계층의 출력이 마지막 하나가 아니고요, 매번 다음 층으로 신호를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조정해 주지 않으면 이 지금 요 케라스에서는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마지막에 다층이니까 이게 층을 쌓을 때까지 계속 이게 마지막 층이 아니고 중간 층이라는 거 알려줘야 되잖아요. 자, 그것을 해주기 위해서 시퀀스는, 우리가 아까 시퀀스는 펄스로 했었죠. 펄스는 디폴트 값을 우리가 할 때 펄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요 모델링에서 자, 리턴 해고요, 리턴 해주는데 시퀀스는 true라고 해주셔야,
예, 다음 층으로 다시 되먹이면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고를 예, 트루 해주시고 제일 마지막을 여러분들 자, 요거는 이제 트루를 쓰지 마시면 요것을 우리가 케라스에서는 마지막 층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요 코드상 보시면 자, 그렇게 했더니 자, 지금 보세요. 층이 몇 개예요? 자, simple RNN 1, simple RNN 2, 자, 레이어가 simple RNN 3, simple RNN 4. 4개가 있죠, 지금. 4개가 지금 이렇게 쌓였는데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저 선머리를 했더니 저 요약을 해달라고 요 명령을 쳤더니 어떻습니까? 패러미터가 지금 줄었죠. 자, 패러미터가 아까는 6만 몇 개였잖아요. 근데 지금 n 곱하기 m을 해보니까 결국은 왜냐하면 왜 줄었냐면 유닛이 줄었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유닛이 지금 256개가 아니라 34개로 줄었으니까 m 곱하기 m으로 하면 결국은 요 정도 나올 겁니다. 값이. 그러면 8297개로 자, 줄였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이 주제가 뭐였죠? 패러미터는 줄인다는 거였죠. 자, 줄이는데 성공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요 도식을 한번 볼게요. 짠, 우리가 지금 4개 층을 쌓은 거잖아요. 4개. 아까 아래는 4로 쌓은 거죠. 자, 그럼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그림으로 좀 제시를 하자면 자, 이게 훨씬 더 코드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상상하셔야 되니까 자, 층이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첫 번째 층이 이렇게 지금 쌓여 있고 요것이 각각 요약해서 상징적으로 2층, 3층, 4층이 쌓인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 이 버거킹에서 패티를 예, 병렬로 쌓는 거예요. 이렇게. 패티 1, 패티 2, 소고기 패티 2장, 너트 시즌 4장을 넣은 거지 않습니까? 자, 보시면 하지만 각각의 요 RNN의 요 클래스는 실제로는 보시면 요렇게 지금 되먹임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걸로 되먹임 되고. 지금 보시면 패러미터가 34였죠? 그러면 우리가 요 가중치는 결국은 동일하니까 단위랑 34 곱하기 34가 되고요. 결국 네, 34 곱하기 34의 행렬이 되는 거죠. 야, 벡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벡터가 매트리스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넘겨가면요. 자, 이렇게 올라가서 요 웨이트가 그 다음 층으로 전달이 되고 그 다음 RNN3로 갈 때 다시 이게 되먹임 다시 되돌아서 요 계산을 또 하게 되죠. 그렇게 했더니 결국은 패러미터가 자, 이렇게 아까 몇 개였죠? 자, 위로 다시 올라가면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줄어든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 성능이 어떻게 됐느냐?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앞에 한번 볼게요. 다시 앞에 여기 지금 산출된 값을 보시면 자, 여러분들 이 적층된 이 심플 RNN의 결국 토탈 패러미터는 8297개로 줄었다는 건 요 우리가 이 썸머리 창에서 알 수가 있었는데 자, 이게 왜 그러면 8297개가 되었느냐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계층 1 지금 첫 번째, 그러니까 요 첫 번째 요 클래스죠. 첫 번째 클래스에서는 우리가 그 하이퍼 패러미터를 34개로, 하이퍼 패러미터 유닛을 34개로 지정을 했으니까 결국은 34 곱하기 34가 되죠. 그래서 요 파라미터 필요합니다. 그거 계산해 보세요. 요 34 곱하기 34. 자, 그 다음 계층 이제 우리가 2로 넘어가잖아요. 2. 그러니까 이게 대략 하면 1000 몇 개 이렇게 나왔다 치고 그 다음 2에 넘어가면 2, 3, 4는 사실은 동일한 구조긴 하죠. 1하고는 이 계산 방법은 동일합니다. 동일한 구조인데 입력 방법이 달라요. 자, 왜냐하면 이 되먹임 때문인데요. 아래 계층에 우리가 그러니까 이 이전 계층이라고 표현할게요. 이전 계층에 34개의 유닛이 결국은 이 본인이 지금 가진 34개의 유닛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 층은 유닛은 지금 34개씩으로 다 지금 정의가 된 건데 2층은 지금 1층에 있는 그러니까 아래층에 있는 34개가 우리가 연결이 되죠. 자, 연결이 돼서 결국은 순환 에너지가 계산이 된다면 34 곱하기 34 곱하기 34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계산식을 이제 계산하면 이걸 합치게 되면 결국은 8297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가 계산이 된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계산은 이 코드가 계산해 주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계산값이 정확하냐, 뭐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것은 뭐 합리적이진 않아요. 인간하고 이제 계산기가 싸워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뭐 계산은 우리가 입력값이 잘못되지만 않았으면 알고리즘에 의해서 저렇게 계산이 됩니다. 왜 이게 8,000개냐? 뭐 의심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다층 구조. 우리가 결국 적층을 했는데요. 쌓았는데 이것에 대한 우리가 예측 능력을 predict power를 한번 우리가 실제로 검증을 해볼 겁니다. 자, 검증할 때는 우리가 훈련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을 적용한 다음에 실제 이제 정답은 이거 y죠, y. 그래서 y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아까는 똑같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결국은 뭐냐, y하고 y hat,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예측값과 아니죠, 그 실제값과 기대값, 요것을 우리가 비교해서 이것이 일치하면 일치할수록 성능이 좋다라고 우리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거 아까는 아니고 전 시간에 우리가 계산했던 이 코드랑 똑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 보세요. 에포크도 300으로 한 건 동일해요. 지금 보시면 에포크 300으로 했죠. 그 다음에 자, 매플로립 불러와서 임포트 항상 해주셔야 됩니다. 매플로립을 불러와서요, 라이브러리에. 자, 결국은 자, 요거를 해달라, 로스 값을 보여달라 하고 한 게 지금 좌측에 있는 로스표가 되겠습니다. 그쵸? 지금 좌측에 로스 값에 이제 그 에포크 300까지 변화하는 과정에서 로스가 얼마나 잘 떨어졌냐를 본 거죠. 자, 우측은 지금 y 햇에 대한 것을 자, 요 지금 스카테 플롯으로 보여달라. 그러니까 소위 이제 y. 자, 예를 들면 이게 어느 게 y가 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실은. 자, x가 y일지, 뭐 또는 x가 y 햇일지, 반대로 y가 y축이 세로축이 y일지, 세로축이 y 햇이 될지, 햇의 기대값이죠. 요 어쨌든 간에 대각선으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나와야 되는데, 자, 요 차이가 우리 이전 시간에 하셨던 거, 짠,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전 시간에 하셨던 거 한 층만 쌓았어요. RNN의 단층 구조이고, 이건 적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어가 하는 거죠. 다만 유닛이 266개를 썼는데, 그렇게 해서 패러미터가 66,000개, 굉장히 많은 패러미터를 썼죠. 그렇게 해서 나온 요 그림 지금 보이시죠? 요 지금 로스 값에 대한 그림하고요. 자, 요것에 대한 y와 y 햇의 요 캘리브레이션 플랫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는 지금 똑같이 에포크는 300인데 여기는 지금 아까 34개만 썼지 않습니까? 능력이 상당히 유사하죠,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잘 나왔다. 자,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자, 유닛은 34개밖에 안 썼는데, 그러니까 파라미터는 적은데, 이득이죠? 파라미터는 적은데, 정확도는 사실, 이 256개만큼 많이 쓰니까, 아까 20개를 기준으로 12배를 쓴 거랑 20개를 기준으로 1.3배만 늘어나는데 정확도는 유사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모델을 초이스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파라미터가 적은 게 이득이죠. 파라미터는 적은데 로스도 큰 손실이 없다. 이것이 좋은 모델인 것이에요. 자, 지금 그럼 요것을 그림으로만 우리가 보면 아주 뭐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정량화해서 우리가 이것을 검증하는 방법은 역시 숫자로 확인을 해 보셔야겠죠.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이번에는 이 모델을 멀티레이어라고 이름을 지어준 요 모델 프리딕의 넘파이 어레이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프린트 해보시고 지금 지금 코드 치셔서 자 10.2, 10.3, 10.4 다음에 나올 건 시퀀스가 10.5죠. 자, 이게 실제 값이겠죠. 그 다음에 그렇게 했더니 프린트 치시면 얼마 나와요? 10.20 나왔죠. 물론 10.20이니까 0.3만큼 차이가 있는 건데 이제 이 차이는 그래도 우리가 이전에, 자, 제가 다시 또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우리 맨 처음에 했던 20개만 우리가 유닛을 넣었을 때 요 값이 여기 있습니다. 요거 그때는 10.5가 아니라 9.29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이 실제 값하고 예측 값이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이 상당히 줄었다. 맞죠? 줄었죠. 근데 물론 아까 이 값은 굳이 비교를 들자면 아까 256개의 유닛을 쓴 것보다는 조금 낮죠. 256개를 썼을 때는 10.42가 나왔으니까 10.5하고 사실 더 근접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32개만 썼는데
이것이 상당히 개선이 된 거예요. 그 첫 번째 20개 쓴 것보다는 유닛이. 자, 하지만 이것은 레이어가 여러 개인 겁니다. 층이. 자, 그 다음에 밑에도 마찬가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10.4, 10.5, 10.6, 10.7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에 이 실제 기대값이 10.3 가까이 나죠. 10.16이니까. 그러니까 역시 그래도 우리가 20개 썼을 때보다는 다소 개선이 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결국은 종합하면요. 자, 우리가 뭐 간단히 실습해 보셨는데 종합을 하면 결국은 RNN은 유닛을 조절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유닛을 사실 크게 키워주면 뭐 상당히 정확도가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게 하이퍼 파라미터가 되겠는데, 다만 유닛을 너무 크게 늘려주면 파라미터가 너무 커지죠. 예, 왜냐하면 유닛의 개수 곱하기 개수니까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죠. 계산 과정이 오래 걸리겠죠. 네, 모델이 뭐 무조건 우리가 정교한 게 뭐 좋을 수는 있습니다만 시간도 오래 걸리면 좋지 않잖아요. 거기에 대한 소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번호판 인식을 해야 되는데 주차장에서 바로바로 판단해야 되는데 정확도 0.001 더 높아졌는데 이 번호판 하나 인식하는데 10분씩 걸려요. 그 모델이 과연 좋은 모델일까? 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 심플 레이어입니다만 요것을 적층을 했을 경우에 그때는 파라미터를 적게 하더라도 예, 그 계산 정확도가 성능이 상당히 좋았다라는 거 우리가 실습해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굉장히 좀 이제 중요한 말씀을 드릴 건데, 다음 시간에 다룰 주제는요. 우리가 현재까지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이 순환신경망이 그래도 근래에 상당히 요 시계열이 들어간 데이터에서는 상당히 좋은 딥러닝 모델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한계점이 있어요. 이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결국은 LSTM 같은 인간의 단기 기억, 장기 기억을 모방한 가중치를 조절하는 그런 더 선진된 모델링이 나오게 된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RNN 모델의 한계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RNN 모델의 한계점, 이 마치 유용할 것만 같은 이 RNN 모델이 실제로 작동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